차세대 배터리 전쟁에서 테슬라 박살내버린 LG 상황. 전세계 유일하게 LG만 성공시켜버린 끝판왕 기술. LG 에너지솔루션이 제2위 테슬라로 불리는 미국 전기차 회사 리비안의 차세대 배터리인 46 시리즈, 지름 46mm,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한다. 8조 물결표 9조 원에 달하는 대형 계약이다. 전기차 캐즘, 일시적 수요 둔화에도 LG는 최근에만 포드, 메르세데스 벤츠, 르노 등으로부터 잇따라 조 단위 계약을 따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2026년부터 5년간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리비안에 공급한다고 8일 발표했다. 모두로 전기차 60만 물결표 70만 대에 장착할 수 있는 규모다. 리비안의 차세대 배터리 공급, LG 엔솔. 이번엔 8조 원 잭팟 리비안과 계약한 제품은 이 회사의 주력인 2170, 지름 21mm, 높이 70mm. 원통형 배터리보다 뚱뚱하고 지름 46mm, 길쭉한 높이 95mm, 4695 제품이다. 같은 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2170보다 20에서 30% 높은 데다 화재 가능성이 낮은 게 장점이다. LG는 높이 80mm인 4680 제품과 4695 제품 등 2개 46파이 모델을 개발했다. 업계에선 LG가 수익성 높은 46 시리즈 제품 계약을 잇따라 따낸 데 주목하고 있다. LG는 올 연말께 업계 최초로 4680 배터리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제품은 테슬라 차량에 투입된다. 리비안은 2026년 생산할 전기 픽업 트럭 R2에 4695 배터리를 장착할 방침이다. 현재 R1 시리즈에는 LG가 아니라 다른 업체의 2170 배터리가 들어간다. LG가 차세대 배터리를 앞세워 경쟁업체 물량을 가져온 셈이다. 메르세데스 벤츠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중국산 파우치형 배터리를 주로 장착했지만 성능이 뛰어난 46 시리즈를 넣기 위해 지난 10월 LG와 8조 물결표 9조 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었다. LG가 개발하고 있는 또 다른 차세대 배터리인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는 2026년부터 포드 픽업 트럭에 들어간다. 13조 물결표 15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계약이다. 이 덕분에 2026년 가동에 들어가는 LG 에너지솔루션 애리조나 공장은 이미 목표 수주 물량의 절반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캐즘 여파로 배터리 업체 간 경쟁사 물량 빼오기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46 시리즈 등 차세대 폼팩터를 보유한 LG가 한 발 앞서 나가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2. 중립국을 지키는 자객의 비수. JAS-39 그리펜 전투기, 오상현의 무기 큐브. 올해 2월 27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이 되면서 210년 넘게 유지해온 중립국의 지위를 버리고 다자안보체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도 중립국 지위를 유지했던 스웨덴의 비결은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무장 중립에 있었습니다. 강력한 병역제도와 전차, 장갑차는 물론 전투기까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서 그 힘을 바탕으로 독일과 연합군 사이에서 교묘한 줄타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핵전쟁이나 냉전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스웨덴만의 전략을 마련합니다. 영토 곳곳에 항공자산을 숨겨놓고 적의 침입이 발생하면 어디서든 출격해 기습하고 송호전을 벌여 적의 기세를 꺾는 일종의 고슴도치 전략이 그것입니다. 이런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스웨덴은 드라켄과 비겐이라는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전투기를 만든 회사는 우리에게 자동차로 더 친숙한 사브, SAAB입니다. 하지만 1960년에서 70년대를 풍미했던 이들의 교체 시기가 다가오자 스웨덴 공군은 적이 침공했을 때 방어적 분산기지 계획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전투기를 원했습니다. 스웨덴 공군이 원했던 스펙은 비겐보다 작지만 기동성과 속도가 높고 짧은 활주거리에서도 이륙이 가능하며 적국이 공격했을 때
스웨덴 전역에 있는 소규모 방어기지에서 출격할 수 있는 기체였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이 같은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전투기를 탐색했습니다. 처음에는 F-16이나 F-A-28, F-20, 미라주 2000 같은 당시 최신 전투기들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스웨덴 정부는 사부에 새로운 전투기 개발을 맡겼습니다. 1979년 스웨덴 정부는 공대공, 자크트, 과공대지, 어택, 정찰, 스패닝,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 개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핀 앞에 붙은 JAS-39의 JAS는 바로 공대공, 공대지, 정찰을 뜻하는 스웨덴어의 앞글자에서 따온 겁니다. 그리고 그리펜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국민공모를 통해서 결정한 보라매처럼 공모를 거쳐서 정해졌습니다. 사부 로고에 새겨져 있는 상상 속의 동물 그리핀의 스웨덴어 그리펜이 채택됐죠. 스웨덴 국방부 산하 국방물자관리국 FMV는 사부에서 제출한 프로젝트 2015 설계를 국방부에 추천했습니다. 이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사부 스카니아와 LM 에릭슨, SRA, 볼보가 합작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제너럴 일렉트릭, GE, 사이 F404 엔진을 볼보가 면허 생산한 RM12 엔진을 추진기관으로 선정했고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과 카나드를 부착한 단발 엔진, 단자식 경전투기 제작을 추진했습니다. 1982년 6월 30일 스웨덴 의회는 정부의 계획을 승인했고 국방물자관리국은 사부와 257억 크로나, 약 31억 1200만 달러의 계약을 맺고 5대의 프로토타입과 초기 생산 물량 30대를 발주했습니다. 첫 시제기가 출고된 날짜는 1987년 4월 26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시 직후 시작하려던 시험 비행은 비행 제어 시스템 문제로 18개월 동안 지연됐습니다. 때문에 이듬해인 1988년 12월 9일 초도 비행을 시작했죠. 51분 동안 진행된 첫 비행 이후 약 2달 뒤인 1989년 2월 2일. 여섯 번째 시험 비행 도중 처음 문제로 지적됐던 비행 제어 시스템 문제가 결국 드러났습니다. 그리펜 시제기가 스웨덴 남부 린셰핑 공항에서 착륙하던 중 돌고래처럼 다시 튀어 올랐다 떨어지면서 왼쪽 날개를 활주로에 부딪히면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부는 미국 회사의 도움을 받아가며 소프트웨어를 수정했고 사고 15개월 후에 시험 비행을 재개했습니다. 그렇게 1990년과 1991년에는 대체로 남은 5대의 시제기가 시험 비행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1992년 6월 스웨덴 공군은 사부와 110대의 그리펜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10월 10일 양산기체의 첫 비행 이후 1994년 스웨덴 공군의 인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93년 8월 8일 스톡홀름 워터 페스티벌 축하 비행 때 또 한 대가 추락해 실제 운용은 1996년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펜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신속한 무장 장착과 기본 정비가 가능한 기체입니다. F404 엔진을 그냥 써도 될 텐데 볼보는 왜 면허 생산을 하면서까지 RM12 엔진을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엔진의 무게와 부품 수를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투기 설계와 제작 전반에 걸쳐 간편한 정비와 짧은 이륙거리, 동체 크기 대비 큰 탑재 중량, 높은 기동 성능 등을 반영했죠. 그리펜은 애초에 스웨덴 곳곳에 숨겨놓은 소규모 기지에서나 임시활주로 등에서도 신속하게 이륙해서 적의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항공기입니다. 때문에 폭 16m 길이 800m의 활주로에서도 이륙할 수 있고 공대공 무장을 기준으로 10분 이내에 재보급과 재무장이 가능하죠. 또 동체 크기와 주익 사이즈를 줄이고 랜딩 기어는 날개가 아닌 동체에 수납하도록 설계해 유사시 기체를 분해해서 은닉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공군이 숙련된 정비사 1명과 신병 5명이면 그리펜의 신속한 무장 장착과 출격이 가능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자객의 비수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운용 유지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제인스의 수석 컨설턴트인 에드워드 헌트 분석에 따르면 비행시간당 정비 비용이 $5,800로 22,000달러인 유로파이터의 4분의 1, 13,600달러인 F/A-28의 3분의 1밖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펜을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끊임없는 진화에 있습니다. 처음 스웨덴 공군에 인도됐던 단자형 그리펜 A, 복자형 그리펜 B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무장과 전자장치 등을 확장한 그리펜 C, D버전을 만들었습니다. 목적은 당연히 전투기 수출에 있었습니다. 1995년 사부는 BAE 시스템즈와 손잡고 개조와 제조, 마케팅 지원을 위해 별도 법인을 설립했죠. 12년 뒤인 2007년, 사부는 그리펜 데모 기술 시험기라는 또 다른 변신을 시도합니다. GE-F414 엔진을 달아 최대 이륙 중량을 기존 14T에서 16T로 랜딩 기어를 재배치해 내부 연료 용량을 40% 늘리고 동체 하단에 2개의 추가 하드포인트를 달았습니다. 레이더는 AESA 레이더로 교체하고 애프터버너 없이 마하 1.2로 순항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했죠. 이후 그리펜 데모는 차세대 그리펜 프로젝트를 거쳐 그리펜 2, F로 발전했습니다. 이쯤에서 그리펜 2를 기준으로 재원 살펴보겠습니다. 길이 15.2m, 높이 4.5m, 날개폭 8.6m로 최대 이륙 중량 16.5T로 7.2T의 무장 탑재가 가능합니다. GE-F414 엔진으로 최대 속도 마하 2까지 낼 수 있고 전투 반경 1500km, 최대 항속거리 4000km를 자랑합니다. 그리펜의 최대 장점인 짧은 이착륙 거리는 이륙 500m, 착륙 600m로 800에서 900m 정도가 필요했던 스웨덴의 이전 세대 전투기들보다 월등합니다. 10개의 하드포인트의 AIM-9 사이드와인더와 미티어, 파우러스는 물론 GBU-12 페이브웨이 레이저 유도폭탄과 아크-82 폭탄은 물론 전자전포드와 정찰포드 등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펜은 현재 스웨덴은 물론 영국과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헝가리, 체코 등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남아공이나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등 국가에 그리펜을 마케팅하는 과정에서 BAE 시스템즈와 사부에서 광범위한 뇌물과 부패가 있었다는 보도들도 나왔습니다. 이런 스캔들로 그리펜 인터내셔널은 수사 진행 중 기업을 해산하기까지 했죠. 지난 2013년에는 브라질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미국과 프랑스의 경쟁 기종을 정치적 이유로 제치고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태국에 수출할 때는 그리펜 6대를 냉동 닭 8만 T과 물물 교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닭과 맞바꾼 전투기라는 재미있는 사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닭과 맞바꾼 경험은 약간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사례지만 뇌물 스캔들의 경험은 우리가 절대 배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펜은 스웨덴의 작전 환경과 전략에 기반을 둔 무기체계로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끊임없는 진화했죠.